안녕하세요. BDR입니다. BDR의 2024 FW는 탱커라는 타이틀로 기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엠포 셔먼과 워데디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 라파이트 쥐풀의 실제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즌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대 CCC의 고된 육체 노동을 위한 작업복 퍼티그를 디자인 소스로 사용하여 풍성한 아이템들로 채워진 시즌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 패치는 기갑사단을 뜻하는 심볼입니다. 영화 퓨리의 브래드 피트 왼 소매에도 이러한 기갑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심볼을 CCC에 곡괭이를 넣어 오마주하였습니다. 006 테크 124A 퍼티그 데님 팬츠에 백포켓과 탱커 점퍼 구매 시에도 패치가 함께 제공됩니다. M4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된 미국 탱크 중 하나였습니다. 남북전쟁 장군인 윌리엄 테쿰스의 셔먼에서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M4 셔먼은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장 연합군 작전에서 활약하였으며 셔먼은 비교적 저렴하고 유지 보수 및 생산이 쉬웠습니다. 라파이트 쥐풀은 1919년 7월 23일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오뎀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싱의 소질을 보인 풀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활약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해군 입대를 지원하였지만 복싱 선수 시절 얻은 눈 부상으로 입대를 거절당하고 맙니다. 약 1년간 짧은 대학 시절을 보낸 그는 1941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제3기갑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복싱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이어져 군사훈련 기간 동안 전국 육군 선수권 복싱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전투 실력은 당시 새롭게 생산된 M4 셔먼과 함께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하사로 진급하였으며 라파이트 쥐풀은 장교 후보자 학교 입학 등 출세할 수 있었지만 직접 선발한 부하 승무원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도록 제안을 거절합니다. 더 펍스로 알려진 그의 승무원들은 풀을 워데디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스쿨보이라고 불렸던 17세의 포수 버트 클로스, 제일버드로 불린 정전수 델 보그스, 그라운드허그로 불린 또 다른 포수 윌리스 올러, 마지막으로 바베이로 알려진 조종수 윌버트 리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셔먼은 인더무드라고 불렸습니다. 여담으로 M4 셔먼은 한국전쟁에도 투입되었는데 호랑이 그림은 중공군과 북한군을 겁주기 위해 그려 넣었지만 그다지 큰 효용은 없었으며 대신 아군의 사기 진작은 있었다고 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M4 셔먼 탱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시즌 무드를 가득 담아낸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가장 최근 출시된 탱커 오버올입니다. 탱커 오버올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탱커들이 착용했으며 영화 퓨리에서는 쿠네스, 그레이디 트레비스가 탱커 오버올을 착용한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줍니다. 탱커 오버올은 겨울철 울 유니폼을 입고 그 위에 유니폼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형태로 착용했으며 오버올의 커다란 형태에 오디 트윌 코튼, 펠트 울 라이닝, 바텀 스테이에 있는 스냅 어드저스터와 슬래시 포켓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독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세미 오버한 실루엣으로 사양을 변경하였으며 BDR 겉면 팬츠에 프론트 플립 포켓의 형태를 오버올에 적용하였습니다. 내부의 유니폼 포켓과 이어지도록 설계된 오리지널의 포켓들은 단독 사용 가능한 포켓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7온즈의 헤비 트윌 코튼 패브릭을 사용하여 재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탱커 트라우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탱커들이 착용했던 M37 울 트라우저는 탱커 트라우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BDR이 직접 재직한 원사부터 염색 가공한 사연 패브릭을 사용하였으며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좁아져 드레시한 무드도 담겨 있습니다. 야드당 650g의 높은 중량, 밀도에 비해 터치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오피서 치노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바텀 스테이, 게리슨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넓은 벨트 루프 등 러프한 생김새와 터치감에 비해 내부 심의 마감 방법을 다르게 하여 매우 편한 착용감으로
오프라인 쇼룸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탱커 재킷입니다. 탱커 재킷은 2차 세계대전의 상징적인 자켓 중 하나로 당시의 군복을 재현하는 이들과 많은 브랜드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BDR 탱커 재킷의 특징은 저스트한 핏감, 파이어맨 후크를 사용한 착용의 실용성, 또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착용하면 할수록 원단 표면이 헤어리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탱커 시즈는 CCC 소스를 엮어 완성되었습니다. CCC는 1930년대 가장 성공적인 육체 노동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CCC의 유니폼으로는 데님 퍼티그가 지급되었습니다. 퍼티그는 수비대 주변의 육체 노동에 대한 육군 용어입니다. 남북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사이에 전체 기간 동안 미국의 작은 평시 전문 군대인 정규군의 사병들은 음식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했고 말, 차량 및 장비를 관리하고 막사 기둥 및 시설을 유지했습니다. 군대는 그들의 군복을 흙과 기름으로 더럽히는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입을 퍼티그를 지급했습니다. 퍼티그는 고된 노동을 위한 기본 작업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서비스 유니폼 셔츠와 바지 위에 작업복을 레이어로 착용하기 위해 매우 오버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CCC 데님 작업복은 3개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점퍼, 바지, 모자의 구성을 갖고 있었으며 디테일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있었지만 육군은 1919년에 채택된 최종 사양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퍼티그 의류는 보편적으로 M1937 퍼티그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1919년부터 1940년까지 미 육군의 공통된 표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첫 번째 006 테크 124A 퍼티그 데님 팬츠는 CCC 6 테크 124A 데님 퍼티그 팬츠를 원형으로 합니다. 1908년 육군 해안 포병대를 위해 개발된 데님 퍼티그 바지에서 변경되었으며 세부 사항을 여러 번 변경한 후 1919년 데님 퍼티그 제품군의 사양 6 테크 124에 기초가 되었으며 1933년에 6 테크 124A로 업데이트됩니다. 백 요크가 없고 육체 노동자들을 위한 여유로운 실루엣과 버클백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백 포켓에 우리가 재해석한 스피어 헤드 패치를 얹어서 완성하였습니다. 지퍼플라이로 설계하였으며 앞 중심에는 바텍과 리벳이 함께 들어간 재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레일로드 재킷, 레일로드 베스트 003 레일로드 팬츠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3피스 유니폼입니다. 거친 가시덤불이 닿아도 손상되지 않는 단단한 데님 직물을 사용하여 철도 보수를 하는 노동자들이 입었을 데님 퍼티그를 상상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피파이어 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멋진 철도 노동자의 스타일링이 됩니다. 또한 CCC 셔츠, CCC 플란넷 셔츠도 있습니다. 트리플 스티치, 가락한, 친 스트랩, 펜 포켓에 워크 셔츠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런트 포켓의 플립이 다릅니다. 한 손으로 왼 가슴 포켓을 열고 닫기 더 용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CCC 플란넬 셔츠는 붉은색, 검정색이 교차되어 있는 버팔로 플레드가 메인입니다. 버팔로 플레드는 스코틀랜드의 조크 맥클러스키에 의해 1800년대경 미국으로 갑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조크는 버팔로 펠트에 담요를 제공했고 원주민들은 스코틀랜드어로 담요를 뜻하는 플레지를 발음할 수 없어 격자 무늬의 플레드가 되었다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결국 북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미 북동쪽은 추운 날씨, 지형, 벌목군과 사냥꾼이 모이게 되어 필슨, 에디바우어, LL빈 등 많은 브랜드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이 중 1850년 울리치 울른밀 컴퍼니가 버팔로 플레드 셔츠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울리치의 디자이너가 많은 버팔로 무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튼 플란넬 플레드를 사용하여 두툼하고 부드러운 셔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퍼티그 햇입니다. CCC의 데님 퍼티그는 플로피햇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자는 1960년대 TV 시트콤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어부의 모자 또는 길리건 모자로 현대인들에게 친숙하며 1930년대에 그것은 알캡의 릴 에브너 만화의 여성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데이지 매로 불렸습니다. 데이지 매햇, CCC 플로피햇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데님 패브릭을 사용하여 재해석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머리가 큰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콧밀 데님을 사용하였으며 데이지 매햇은 가을과 겨울, CCC 플로피햇은 지금은 생산하지 않은 가벼운 중량의 데드스탁 콧밀 패브릭을 사용하여 사계절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데이지 매햇은 하드쉘, CCC 플로피햇은 소프트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4 탱커 시즌의 컨셉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과 이러한 배경들이 아이템에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시즌 컨셉의 간단한 배경과 컨셉이 녹여든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